자, 오늘은 먼저 여의도 국회로 가볼까요? 아랍에미리트의 의혹의 키맨이죠. 좀 전에 노은지 기자도 얘기했지만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송찬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세균 의장과 칼둔 청장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우선 칼둔 행정청장은 오늘 오후 2시 56분 경호와 수행원들에 둘러싸인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전부터 국회 정문 1층에는 그 포토라인이 설치되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칼둔 행정청장은 곧바로 국회 3층 국회의장실로 이동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했는데요. 두 사람은 30분 넘게 비공개 단독 접견을 했습니다. 김용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양국 관계가 확대 발전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양국 간 군사협정이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이유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회동 배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칼둔 청장의 방안을 계기로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각종 의혹을 풀기 위해서 임종석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 의혹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빚어진 외교 참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UAE 관련 사안은 대통령이나 여당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칼둔 방한 이후 정부가 분명한 해법을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찬욱 기자 고생했습니다. 자, 지금 송 기자 이야기 들은 대로요. 오늘은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입니다. UAE 아랍에미리트의 권력 서열 2위인데요. 칼둔 청장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지금 분주한 일정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 포함해서요. 다양한 뉴스를 지금부터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여성 장윤선 정치전문 프리랜서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예. 예. 자, 먼저 그 오전 9시 13분에 칼둔 청장이 전용기 편으로 저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야, 이 뭐 위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병규 기자?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오늘 아침 방금 말씀하신 오전 9시 13분 영상인데요. 자, 보시면 아예 새하얀 비행기가 한 대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야. 자, 아무래도 이제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에서 좀 더 수월하게 입국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을 선택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눈여겨봤던 게 옆에 보면은 무늬가 없어요. 근데 기종에 그 번호가 있더라고요. 네. 예, 저 지금 오른쪽에 저 펜 부분에 좀 써 있는 번호인데 저걸 좀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비행기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어떤 비행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걸프 스트림 650 기종이라고 해서요. 지금 민간 제트기 중에 가장 빠른 최대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전용 그 비행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수제로 만든 가죽 좌석 그리고 만찬용 식기가 완비돼 있고 야. 보시다시피 취급가가 733억 원에 좀 달하는 저 겁니다. 비행기가 733억 원이에요? 예, 그래서 전용기 중 최고봉이라고 하고 이게 보니까 떨림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안에 있는 내부 그림인데 저희가 찾아본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호텔처럼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예. 고급 호텔이라는 이유가 사실 착륙과 이륙하는 중에 보면 진동이 다들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뭐 승차감이 좀 불편하신 면이 있는데 그런 진동이 거의 없어서 하늘 위의 호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그럼 이 부분 좀 짚고 갈까요? 그 장윤선 기자께 질문을 드릴게요. 칼둔 청장이 오늘 이렇게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그동안 임종석 실장의 유해행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임종석 실장 그 방문 전에 한 달 전에 송영무 장관이 갔다 왔는데 왜 한 달 만에 또 왜 굳이 또 장병들을 위로하러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를 가느냐,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의혹이 불거졌고요. 그래서 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원전
원을 수주하면서 그 이외에 뭐 비밀 MOU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일파만파 커졌고요. 예. 한 달 내내 사실은 그 청와대가 대처가 저는 약간 좀 초반부터 정보를 좀 정확하게 줬다라면 이 혼란이 커지진 않았을 텐데 그랬겠죠. 그런 면이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2009년 김태형 국방장관 시절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비밀 MOU 그 예. 내용의 군사 지원의 내용 예컨대 이제 UAE의 왕정을 보호한다거나 유사시에 뭐 군사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협정을 맺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혹여 미국하고의 우리 관계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계속 키맨이다 하는데 이 데스크께서 칼둔이 왜 핵심 인물인지를 좀 정리를 해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칼둔. 이름 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칼둔. UAE의 권력 서열 2위. 칼둔 행정청장인데요. 우선 먼저요. 저희가 이 칼둔 청장을 설명하기에 앞서 노래 한 곡 좀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 때문에 울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웃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에 태우나요. 네. 심수봉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 칼둔 청장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을 이렇게 애태웁니까? 대한민국이 UAE 문제 때문에 아주 정말 한동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자, 이런 칼둔 청장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UAE의 핵심 실세 칼둔인데요. 이 칼둔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부다비의 행정청장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부다비죠. 아부다비의 행정처장이에요. 행정처장 하니까 되게 좀 낮아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칼둔이요. 우리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격이랍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자, 아부다비의 국영투자공사 회사가 있는데 거기 최고 경영자예요. 이 회사 총자산이 얼마인가 봤더니요. 저 이게 세지지도 않더라고요. 134조 원입니다.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UAE와 원전 체결할 때 핵심 당사자였던 것이죠. 자, 뉴욕타임즈가요. 이 칼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더군요. 저는 이 한 문장이 딱 눈에 딱 와닿더라고요. 비왕족 인물 가운데 UAE 왕실이 가장 신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칼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그렇다면 비왕족인 칼둔이 어떻게 UAE에서 이렇게 클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칼둔 아버지가 현재의 무함마드 왕세제 부친하고요.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칼둔 아버지가 프랑스 대사로 간 거예요. 프랑스 대사로 갔는데 그 시절에 테러에 의해서 이 칼둔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현재의 왕세제 무함마드 왕세제가 이 당시에 8살에 혼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사망한 겁니다. 테러로 칼둔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8살에 아버지를 잃은 칼둔을 누가 보살폈느냐? 현재의 무함마드 왕세제가 보살폈다는 거죠. 당시에 8살이었으니까 무함마드 왕세제가 15살 차이가 나거든요. 당시에 23살이었겠네요. 지금 그 칼둔 청장이 나이가 43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세제는 58살이겠군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숨바꼭질 칼둔 과연 비밀 풀릴까? 아까 강병규 기자가 이 어마어마한 전용기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딱 타고 9시 13분에 김포공항에 딱 착륙을 했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또 한 번 노래가 울려 퍼질 겁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조영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입니다. 이 칼둔 청장이요. 1박 2일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데 기자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자, 못 찾겠다 꾀꼬리 칼둔 청장인데요. 여러 가지 숨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오늘 칼둔 청장 기자들하고 계속 지금 숨바꼭질 중이죠? 일단은 도착할 때 공항에 나가 있던 저희 취재 기자가 칼둔 청장을 놓쳤습니다. 그냥 차량을 타고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비행기 도착한 것만 어렴풋이 촬영을 하고 칼둔 청장을 놓쳤는데 일단 지금 1박 2일 동안의 일정이 대부분 비공개고요. 취재진이 좀 어렵사리
칼둔 청장이 어떤 동선을 파악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 그래요? 일단은 뭐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후 3시에 국회를 찾아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을 했죠. 근데 이 정도만 공개가 돼 있었는데 어쨌든 정세균 의장을 만나는 장면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숙소도 역시 비공개이기 때문에 지금 칼둔 청장이 어디에서 묵을지조차 알 수가 없고요.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도 잠시 뒤에 저희가 조금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비공개 일정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박 2일이라고는 하는데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내일 자정쯤에 출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빠듯한 일정인데 내일쯤 청와대를 방문해서 뭐 임종석 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청와대는 칼둔 청장의 방문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비공개 일정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중동 지역 전문가한테 칼둔 청장이 왔다면 어떤 목적으로 왔을지 좀 물어봤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왕족은 뭐 전반적인 국정이나 또 국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만 이 칼둔이라는 인물이 실질적으로 아부다비의 행정과 운영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부다비 이 실질적인 뭐 행정 담당자가 답방을 함으로써 양국 간의 관계에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뭐 이 천명하고 또한 그동안 뭐 깔려있던 약간의 불편한 관계를 마지막으로 좀 해소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중동 전문가죠. 서정민 외대 교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장 기자님 어떻습니까?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내일쯤 아마도 이 칼둔 청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을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 그 언론들이 관측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임종석 실장이 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방 형식이고 이제 앞서 이제 그 서정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기여를 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청와대를 들러서 대통령이 됐든 또 당시에 만났던 그 임종석 실장이 됐든 만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 그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예.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만날 만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있다 이렇게 얘기겠죠. 볼 수가 예.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정부가 칼둔의 일정을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안 하느냐? 제가 이제 국회 주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예. 대부분의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이게 국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럼 예. 국익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이제 정부도 국방부도 특히 이제 국회 국방위 위원들도 다 부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비밀로 맺어진 군사 협정 예, 관련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 알려졌을 때 중동의 굉장히 불안한 정세, 특히 이제 시아파, 수니파, 물론 이제 시아파가 전체 85% 이슬람 전체 85%를 차지하면서 뭐 이제 그 UAE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그 수니파죠. 예. 그런데 이제 혹여라도 시아파인 이란과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아주 복잡한 중동 정세에 우리가 낄 필요가 없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덮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내용이 다소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저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잠시만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어떻습니까? 오늘 칼둔 청장이 강 기자 뭐 여러 가지 의전이나 오늘 국회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요. 뭐 의전이나 경호가 굉장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일단 차를 뭐 대절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실 경호가 상당히 삼엄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외빈급이라고 하는데 뭐 일단 숙소 주변에도 이제 경호가 삼엄하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명이 지금 옆에 서서 국회 도착 당시의 모습. 예, 국회 도착했을 때 이렇게 계속 엄호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외빈급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뭐 경찰이 사이드카로 이제 경호를 하거나 혹은 신호 통제까지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외빈급 경호인데 사실 외빈이 이렇게 왔을 때 뭔가 공개적인 일정 외에 비공개 일정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이번 사례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도 보이기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칼둔 청장 멋있는데요. 양복 쫙 빼입고 이렇게 보일까요?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키도 크고요. 아랍에미리트의 그 전통 의상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것만 봐서 예, 키도 그렇고 등치도 그렇고 뭐 어떤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 양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좀 새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예. 뭐 그런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채널A와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칼둔 청장이 김포공항에 9시 13분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지금 일정이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가 됐죠, 노은지 기자?
네, 저희 기자들이 열심히 이제 칼둔 청장을 놓치지 않고 포착을 해서 GS 본사를 가는 것을 포착을 했거든요. 역삼동에 있는 GS 본사. GS 본사인데 GS의 가장 좀 중요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계열사가 GS 칼텍스가 있잖아요. 예. 바로 석유 사업을 다루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칼둔 청장이 온 것이 뭔가 우리나라와의 어떤 교역을 하는 산업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이 일단 UAE의 중동 주력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중동 지역 전문가한테 들어봤더니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원전뿐만이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에도 약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봉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GS 본사에서 뭐 허창수 회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을 만나고 간 것으로 저희가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저 사진은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가 단독으로 포착을 해낸 그 사진인데요. GS 역삼동에 있는 건물에 칼둔 청장이 허창수 GS 회장과 티타임을 마치고 이제 차를 타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에 나타난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강병규 기자가 또 새롭게 칼둔 청장에 대해서 좀 포착을 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어디로 이동했을까 했는데 저희 취재 기자들이 이제 포착한 것은 강남의 한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입니다. 예, 지금 저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얼굴이 칼둔 청장인데 예. 지금 강남의 한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수행원들과 함께 이동해서 자세한 모습은 확인이 안 됐고 안에는 이제 내부 경호가 엄격해서 무슨 메뉴가 좀 나왔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좀 보여지지 않았지만요. 좀 아마 들리는 소문으로는 일단은 할랄 푸드를 주로 먹잖아요. 이슬람교도들은요. 무슬림, 예. 네, 무슬림들은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돼지고기를 배제한 다른 소고기라든지 뭐 다른 요리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메뉴는 아까 좀 알려진 게 있던데요. 한우 스테이크. 그죠? 네. 한우 스테이크를 점심 식사로 먹었답니다. 허용수 GS EPS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 한우 스테이크가 나왔다고 하고요. 자, 장 기자님, 근데요. 오늘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칼둔 청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딱 1박을 하잖아요. 네. 숙소가 어디가 될까도 궁금한데 좀 감이 잡히세요? 어떻습니까? 저도 잘 감이 안 잡히는데요. 정말 이 UAE 관련된 거는 정말 취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들한테 예. 최대한 이제 정보를 안 주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호텔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GS를 방문한 것도 그렇고요. 예. 음식도 아시안 푸드를 찾은 것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할랄 푸드를 뭐 먹었겠지만 예. 어쨌든 국내 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이라고 하면 한 3군데 정도로 압축되지 않나요? 자, 지금 그래픽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강병규 네. 기자 어떻습니까? 좀 아마 좀 취재가 됐습니까? 자, 일단 예. 뭐 사실 비공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가능성 있는 호텔들만 좀 추려본 겁니다. 아, 호텔 신라, 웨스틴 조선, 워커힐. 보통 기본적인 정상들이 묵는 호텔급들만 좀 선정을 해서 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뭐 호텔 신라는 중국 정상들이 꾸준히 뭐 묵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웨스틴 조선은 일본 그 정상들이 묵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K 같은 경우는 좀 왜 넣어놨냐면 최태원 회장이 아랍에미리트 그 지도부들과 상당히 친분이 있다, 호영호재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아랍에미리트 지도부의 최측근인 이 칼둔 청장도 혹시 거기에 묵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게 같이 한번 넣어놔봤습니다. 자, 근데 저 칼둔 청장 놓은 지기 딱 보면 되게 근엄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알고 보면 안 그렇다면서요. 근데 저는 아까 걸어 들어갈 때 걸음걸이가 약간 이렇게 좀뭐 편안하게 걸어가기도 하고 옆에 사람 어깨를 툭 치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네. 좀 서구적인 어떤 그런 게 몸에 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칼둔 청장을 만나봤다고 하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상직 의원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내면서 칼둔 청장을 실제로도 만나본 인물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왕세제 주변의 사람 중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이고 그리고 영어를 상당히 유창하게 구사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유머 소개를 감각이. 했거든요. 뭐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가 좀 유창한 그런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을 외국 기업인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유머 같은 것들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우 이제 분주한 일정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취재해서요. 칼둔 청장의 1박 2일 방안을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고 취재 내용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군사 지원의 내용, 예컨대 이제 UAE의 왕정을 보호한다거나 유사시에 뭐 군사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협정을 맺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혹여 미국하고의 우리 관계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계속 키맨이다 하는데 이 데스크께서 칼둔이 왜 핵심 인물인지를 좀 정리를 해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칼둔. 이름 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칼둔. UAE의 권력 서열 2위.
칼둔 행정청장인데요. 우선 먼저요, 저희가 이 칼둔 청장을 설명하기에 앞서 노래 한 곡 좀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 때문에 울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웃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에 태우나요. 네, 심수봉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 칼둔 청장, 당신은 누구이시길래 내 마음을 이렇게 애태웁니까? 대한민국이 UAE 문제 때문에 아주 정말 한동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건강하시고요. 예. 예. 자, 먼저 그 오전 9시 13분에 칼둔 청장이 전용기편으로 저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야, 이 뭐 위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병규 기자?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오늘 아침 방금 말씀하신 오전 9시 13분 영상인데요. 자, 보시면 아예 새하얀 비행기 간 데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야. 자, 아무래도 이제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에서 좀 더 수월하게 입국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을 선택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눈여겨봤던 게 옆에 보면은 무늬가 없어요. 근데 기종에 그 번호가 있더라고요. 네. 예, 저 지금 오른쪽에 저 펜 부분에 좀 써 있는 번호인데, 저거 좀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비행기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어떤 비행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걸프 스트림 650 기종이라고 해서요. 지금 민간 제트기 중에 가장 빠른 최대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전용기 전용 그 비행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수제로 만든 가죽 좌석 그리고 만찬용 식기가 완비돼 있고, 야. 보시다시피 시국가가 733억 원에 좀 달하는 저 겁니다. 비행기가 733억 원이에요? 예, 그래서 전용기 중 최고봉이라고 하고, 이게 보니까 떨림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안에 있는 내부 그림인데 저희가 찾아본 영상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칼둔 청장의 방안을 계기로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각종 의혹을 풀기 위해서 임종석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 의혹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빚어진 외교 참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UAE 관련 사안은 대통령이나 여당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칼둔 방안 이후 정부가 분명한 해법을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찬욱 기자 고생했습니다. 자, 지금 송 기자 이야기 들은 대로요. 오늘은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입니다. UAE 아랍에미리트의 권력 서열 2위인데요. 칼둔 청장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지금 분주한 일정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 포함해서요, 다양한 뉴스를 지금부터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여성 장윤선 정치전문 프리랜서 기자와, 자, 오늘은 먼저 여의도 국회로 가볼까요? 아랍에미리트의 의혹의 키맨이죠. 좀 전에 노은지 기자도 얘기했지만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송찬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세균 의장과 칼둔 청장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우선 칼둔 행정청장은 오늘 오후 2시 56분 경호와 수행원들에 둘러싸인 이제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전부터 국회 정문 1층에는 그 포토라인이 설치되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칼둔 행정청장은 곧바로 국회 3층 국회의장실로 이동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했는데요. 두 사람은 30분 넘게 비공개 단독 접견을 했습니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양국 관계가 확대 발전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양국 간 군사협정이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이유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회동 배석을 요청했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호텔처럼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예. 고급 호텔이라는 이유가 사실 착륙과 이륙하는 중에 보면 진동이 다들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뭐 승차감이 좀 불편하신 면이 있는데 그런 진동이 거의 없어서 하늘 위의 호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그럼 이 부분 좀 짚고 갈까요?
그 장윤성 기자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칼둔 청장이 오늘 이렇게 방한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그동안 임종석 실장의 유해행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임종석 실장 그 방문 전에 한 달 전에 송영무 장관이 갔다 왔는데 왜 한 달 만에 또 왜 굳이 또 장병들을 위로하러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를 가느냐,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의혹이 불거졌고요. 그래서 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원전을 수주하면서 그 이외에 뭐 비밀 MOU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일파만파 커졌고요. 예. 한 달 내내 사실은 그 청와대가 대처가 저는 약간 좀 초반부터 정보를 좀 정확하게 줬다라면 이 혼란이 커지진 않았을 텐데 그랬겠죠. 그런 면이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2009년 김태형 국방장관 시절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비밀 MOU